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이온 결합, 그치? 물론 화학 결합을 먼저 얘기를 했었어. 화학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더라. 그래서 뭐 물 분해 실험도 했었고 염화나트륨 분해 실험도 했었어. 그래서 전자라는 녀석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화학 결합을 왜 한다고? 뭐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왜? 내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 어떻게 하고 싶어? 버리고 그냥 안정해지고 싶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즉 그걸 무슨 규칙이라고 그랬지?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는 거? 니네 이럴래?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옥텟 규칙. 그래서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는 뭐라고? 이온 결합은 전자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즉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그렇게 되려면 금속이 비금속에게 전자를 어떻게 하면 돼? 주면 돼. 내가 얘기했었나? 커플에 비유했다고? 커플. 금속과 비금속은 커플이야. 한 명은 주고 한 명은 받는, 주고받는 관계야. 근데 공유결합, 오늘 얘기할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은, 공유결합은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야. 가족. 그리고 금속결합은 뭐라고 해야 되지? 물건 같은 느낌. 주인과 물건 정도의 관계. 뭐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느낌. 그래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들, 자 이게 봅니다.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전자쌍을 뭐 하려고 한다? 공유하려는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준다.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는 거. 왜? 비금속 원소들은 뭐 했었거든? 전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 얻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비금속 원소 위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전자 얻으려 함, 전자를 얻으려 함이라고 좀 적어둡시다. 비금속 원소들. 그래서 전자를 얻으려 하는데, 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지 전자를 받아올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애가 없는데 둘 다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 거 빌려줄게, 너도 나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있어? 자, 그래서 전자를 서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자를 어떻게 한다? 공유하는데, 자,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각각 원자과 전자 중에서 홀전자에 해당하는 전자들을 보통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을 내놓고 뭐를 만드느냐? 내가 하나 주고 네가 하나 주면 두 개가 어떻게 돼? 전자 쌍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전자 쌍을 만든다. 알겠냐? 자, 대표적인 예가 수소결합입니다. 아니, 수소랍니다. 수소입니다. 수소결합은 아니야. 수소결합은 다른 거야.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데 몇 개가 돼야 안정해?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니네 뭐 모아이 석상들이야?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대답 안 할 거야? 응? 호연아? 왜 웃는 거지 갑자기?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기 때문에 헬륨의 전자 배치인 전자 2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야, 내가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을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놓는 거야. 마치 니네 친구들끼리 가운데다가 지우개랑 화이트 이렇게 2개 놓고 같이 쓰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나 주고 얘가 하나 줘서 공유전자쌍을 이루더라.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한 걸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분자. 공유결합을 했을 때. 자, 물은 H2O입니다. 그치?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니? 산소는 6개입니다. 그럼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옥텟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2개가 부족해. 8개가 돼야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6개니까 2개가 부족해. 그럼 2개를 얻고 싶어. 근데 수소는 몇 개밖에 안 갖고 있어?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 수소 하나씩 갖고 와서 내가 하나씩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렇게 공유, 반대로 이쪽에도 하나
공유.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유하더라. 알겠습니까? 이해했지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하나씩 하나씩 공유는 했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두 쌍은 공유를 안 했지. 맞니? 요 친구들 체크해 두십시오. 요 두 개 체크해 놓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적어둡시다. 뭐라고요?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공유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결합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준다고. 아이고. 자, 그때 우리가 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자, 옆에 꼭 적어둡시다. 분자가 갖는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인지, 비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분자가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어. 뭐라고? 분자의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를 알아야 분자 구조를 알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소는 하나를 공유해서 헬륨의 전자 배치,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 왜?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뭐 하니까? 안정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유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어. 하나씩.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 뭐라고? 단일 결합. 두 개를 공유하는 애들도 있겠지. 서로 두 개를 공유하는 친구. 이중 결합. 이중 결합. 다음 페이지에 나와. 세 개를 결합하는 친구들도 있어. 삼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단일 결합은 하나를 공유하는 거야. 왜 하나 공유해? 하나만 공유하면 안정적이니까. 그지? 그래서 누가? 수소 그리고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들은 단일 결합 밖에 하질 않아. 왜? 수소는 하나 결합하면 두 개가 돼서 안정해지고 17쪽의 할로젠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 결합하면 8개가 돼서 안정해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수소와 17쪽은 오로지 단일 결합 하나밖에 못합니다. 알겠니? 이거 적어두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수소와 17쪽은 단일 결합 only. 됐나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요, 전자를 두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치? 그럼 전자를 두 개 공유하니까 이중결합이 가능하려면 왜? 못 썼어? 이중결합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친구들. 이중결합하는 친구들. 그래서 16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고, 16쪽은 산소나 플로린 황 같은 친구들은 16쪽은 이중결합을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왜? 원자과 전자 몇 개니까? 6개니까 이중결합하면 8개가 되겠지. 이중결합을 하나를 할 수도 있지만 단일결합 2개를 할 수도 있어. 조금 전에 물처럼. 어쨌든 2개만 갖고 오면 돼. 그게 이중결합으로 한 번에 갖고 오던가 아니면 하나씩 갖고 와도 돼. 알겠습니까? 됐지요? 그래서 16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중결합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 이거 썼어? 그 다음 3중결합은 3개를 공유하는 거야. 3개, 그치? 그러니까 3개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15조. 왜?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래서 15족에 있는 친구들은 삼중결합을 하나를 하거나 또는 이중결합 하나와 단일결합 하나를 하거나 그래도 3개 공유하는 거니까 또는 단일결합을 3개를 하거나 어쨌든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려면 3개만 공유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삼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일결합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루이스 전자점식.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루이스라는 학자가 원자과 전자를 뭘로? 점으로 표현해 놓은 게 뭐더라?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잠깐만, 요게 아마 어디 있냐면 저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뒷페이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야. 있나? 어디냐? 여기 193페이지. 193페이지. 자, 여기 먼저 설명을 하고 아까 그 표 선생님이 그린 거 다시 설명을 해줄게. 194페이지.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고요. 자, 그러면 1족 하나, 2족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은 7개를 그리면 돼. 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족 하나는 아무데나 찍으면 돼. 좌우 상하에다 찍어야 돼, 점을. 2족은 2개를 찍는데 가능하면 벌어지게 양쪽으로. 13족은 하나, 둘, 3개. 14족은 하나씩. 15족부터 하나, 4개 다 찍고 그 위에 하나. 16족 6개, 17족 7개 이렇게 찍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알아야 돼. 1족에서부터 14족까지는 비공유 전자쌍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공유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근데 15족은 요거 공유해 안 해? 안 하지? 15족은 비공유 전자쌍이 1개, 16족은 몇 개? 2개, 17족은 몇 개?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194쪽 위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얘들은 없어요.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비공유 전자쌍 써주면 되겠지? 1족부터 14족까지는 없고 15족은 하나, 16족은 둘, 17족은 셋 이렇게 좀 적어줍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안 쓰고 뭐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수소는 하나, 리튬 하나, 베릴륨 2개, 봉소 3개, 탄소 4개, 질소 5개, 6개, 7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8쪽은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어차피 빵개. 그치?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었습니다. 이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조금 전에 했었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유전자쌍은 어떻게 원자 사이에 가운데다가 그려놓은 게 공유전자쌍이야. 여기도 공유전자쌍 사이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의 원자에만 속해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준다. 뭐라고요? 비공유전자쌍. 이중결합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 지금 요런 식으로 2개를 이렇게 같이 그리면 돼. 요거 쌍, 요거 쌍. 삼중결합은 하나, 둘, 3개, 세 쌍.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가 한 쌍, 요렇게 2쌍. 하나, 둘, 3쌍.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언제 다 찍고 있냐 맨날. 그치?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루이스 구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식을 그린 거야. 우리 첫 시간에 구조식이라는 거 얘기했었어. 구조식이 뭐였어? 분자의 구조를 표현한 식이었어. 그러니까 구조. 단일 결합은 이렇게 짝대기 결합선 하나로 표현을 하고
이중결합은 2개, 삼중결합은 3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끝! 그런데 구조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찍을까 안 찍을까?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찍어줘 안 찍어줘? 안 찍어줘. 왜? 찍어주면 너무 쉬우니까. 안 찍어주고 야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도 니네가 찾아. 그걸 찾아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가 있지. 밑에는 나와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그러니까 산소는 16족이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이 산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돼. 가리? 질소 같은 경우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어. 왜? 질소는 10 몇 족? 5족. 15족이니까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질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2개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그거예요.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야. 선생님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럼 2개 있으니까 여기 비공유 2개, 여기 2개에서 총 몇 개?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어떤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고 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분자 구조식을 가지고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온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그럼 얘를 잃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베껴버려. 그리고 뭐를 불쌍하니까 대가로 쳐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플러스를 바깥에 이온이다 라는 걸 써주는 거고.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지. 전자를 받으면 무슨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그러니까 8개 찍고 대가로 치고 마이너스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선생님 비활성 기체도 8개인데 루이스 전자점식 안 그렸잖아. 그치? 근데 얘는 왜 8개가 다 채워졌는데 왜 그릴까?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전부 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 그려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이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는 누구 거야? 나트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트륨 거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지 게 아니니까 점을 8개를 그냥 다 찍고 대가로를 쳐버린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온은 방금 위에 했던 이런 짝대기처럼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알겠냐? 이해됐어? 자, 요거 구조식 안 된다. 이온에다가 적어주십시오. 이온은 구조식이 안 된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시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다 왔다. 자, 요거.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1쪽 있지요? 맞습니까? 1쪽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위에 써있는 거.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다 이거야. 좀 잘렸는데. 자,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이 있습니다. 18쪽은 어차피 무시해도 돼. 왜? 가득 채워졌으니까 결합을 안 했었지. 비활성 기체. 자, 1쪽에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빼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칼륨, 칼슘이 있는데 1쪽에 있는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가 전부 몇 개?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려놨지. 보이니? 요 빨간 선 쪽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금속 원소들이야. 금속 원소.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얘들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다. 얘들은 무슨 결합에 참여한다? 이온 결합에 참여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요 위쪽에 있는 요 나머지 수소, 베릴륨, 붕소부터 요렇게 있어요. 알겠냐? 수소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 최대 전자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못해? 수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해. 그래서 선생님 적어놓은 거야. 자, 지금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단일 결합밖에 못한다. 자, 베릴륨 원자과 전자 몇 개? 두 개. 그 몇 개가 부족해? 6개가 부족해. 그럼 6개를 받아오려면 내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2개라도 받아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일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2개 할 수 있다. 단일 결합 2개 하면은 내 거 2개에다가 2개 빌렸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려? 4개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8개를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결합을 해도. 붕소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3개니까 몇 개 결합할 수 있어? 3개 결합할 수 있어. 맞니? 그래서 단일 결합 3개를 결합할 수 있더라. 그치만 결합을 해도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한다. 됐니? 자, 6위부터 갑니다. 14족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야. 그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얘는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지. 그러면 3중 결합 하나랑 단일 결합 하나 하면 4개지. 3개 1개 해도 4개지. 2개 2개 해도 4개지. 그치? 1개 1개 2개 해도 4개지. 자, 그래서 이 14족에 있는 탄소나 황이라네. 탄소나 규소가 결합할 수 있는 녀석들은 3중 결합 하나와 단일 결합 하나로 이루어진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2중 결합이 2개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2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2개짜리도 만들 수 있고, 단일 결합 4개짜리도 만들 수 있어. 각각의 얘들을 선생님 밑에 다 적어놨어. 그 다음에 15족에 있는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만 결합을 하면 됐지? 그러니까 얘들은 3중 결합 하나를 하거나 2중 결합과 단일 결합을 통해서 3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단일 결합 3개를 통해서 3개를 채우거나 할 수 있더라. 16족에 있는 산소나 황은 2개가 부족하니까 2중 결합 하나 하거나 단일 결합 2개 하거나, 17쪽에 있는 플로린은 플로린이랑 염소 이런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 따라서 단일 결합 하나만 하면 된다. 그거에 해당하는 얘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수소 단일 결합하는 거, 수소,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노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자, 플로리나 베릴륨, 3플로리나 붕소, 메테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사이아나수소, 그 다음에 N2, 질소, HNO2, 질산, 그리고 NH3, 암모니아, 산소, 물, 플로린,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구조를 다 그려놨어. 수소는 단일 결합. 얘가 일부러 내가 색깔을 다 다르게 한 거야. 빨강색. 얘는 빨강색, 얘 파랑색. 하나씩 공유했다. 수소와 플로린도 이렇게 하나 공유했다. 알겠습니까? 플로린과 베릴륨이 2개가 여기 하나씩 주고 플로린에 각각 하나씩 받아왔다. 3플로리나 붕소는 하나씩 주고 하나씩 받아왔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베릴륨과 붕소는. 다만 여기 옆에 있는 플로린은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지. 8개가 채워지면. 알겠습니까? 8개가 다 채워진 거는 옥텟 규칙이 만족한 거고, 얘처럼 8개가 안 채워진 애들, 베릴륨이랑 붕소 같은 친구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HNO3도 마찬가지고, 질소 3중 결합, 물, 플로린,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렇게 메테인, 이산화탄소, 사이아나수소 이런 식으로. 사이아나순소는 탄소는 4개를 결합해야 되고 질소는 3개를 결합해야 돼. 그러니까 탄소랑 3개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수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소랑
탄소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랑 질소는 삼중결합.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4개를 결합해야 되고 산소는 2개를 결합해야 되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나눠서 이중결합, 이중결합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조금 이따 그릴 거야. 긴장하고 있어. 일단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에 뭐와 정전기적 인력과 또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전자를 공유했으니까 공유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요렇게는, 그리고 전자와 전자, 원자핵과 원자 사이, 핵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의 우세에 의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져.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가 바로 여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요 거리보다 가까우면 반발력 우세, 멀면 인력 우세. 알겠습니까? 물론 딱 여기에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살짝 진동을 하기는 해. 이 공유 전자쌍이 달달달달 떨리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불러주고, 이때 요 에너지,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436, 요게 뭐야? 결합 에너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436kJ의 에너지를 주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쪼개질 수 있더라. 즉 뭘로? 원자로 만드는, 결합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결합 에너지라 불러준다. 알겠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종류가 크게,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 분자 결정. 얘들은 뭐냐면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그냥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결합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파트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파트. 우리 집, 윗집, 앞집, 옆집 친하게 지낼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 날 뭐 빈대떡을 붙였어. 그럼 앞집이 좀 드시라고 좀 갖다 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요즘에는 어찌됐건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진 않지.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 하나의 분자인 거야. 요게 얘도 분자.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는 요 결합, 요런 결합들은 결합이 아니야. 그냥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고급스럽게 분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적어놨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분산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공유결정입니다. 이 공유결정은요, 씨족사회처럼 생각하면 쉬워. 다 가족이야. 다 가족.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원자들이 전부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얘들은 분자만 공유결합으로 돼 있고, 분자하고 분자는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었어. 결합이 아니고. 그런데 이 공유결정은 모든 원자들이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어때? 매우 단단해. 알겠습니까? 매우 단단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무지하게 높아.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무지하게 높아.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의 성질을 볼게요. 공유결합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 분자 결정은 쉽게 부서지지만 공유결합은 어떻더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 맞아요. 두 번째,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극성 분자라는 친구들이 있어. 뭐라? 극성 분자. 얘들은 물에 잘 녹아. 예를 들면 암모니아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극성 분자라 물에 잘 녹아. 근데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없다. 특징이라고 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공유결합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어. 누구? 흑연. 흑연은 탄소인데,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1개를 남겨놔. 그 남은 전자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오케이 바리?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 결정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낮고, 공유 결정은 매우 높다. 됐지요? 넘어가요.